네, 안녕하십니까.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박원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님 모시고 한번 이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남 아파트는 사실 욕망의 자산이다. 강남 아파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책에 썼던데. 제가 아까 주주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주사회의 확장판이 축장사회입니다. 축장사회라는 게 여러분은 좀 자주 안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 원래 마르크스나 케인스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뭐 화폐 퇴장, 화폐 축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주주사회가 왜 생겼느냐, 먹고 입고 노는 거는 같다고 그랬잖아요. 큰 차이 안 난다고 말씀드렸잖아. 소득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다가 돈을 어떻게 보면은 더 투자하고 거기다가 더 지출하는 그런 사회가 결국 이 집이 주인 노릇하는 게 주주사회고, 그러면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주주사회를 넘어서 축장사회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저도 이제 부자분들을 많이 만나 보면요, 부자분들이 그냥 뭐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부르릉하고 이런 분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조용하고 이렇게 겸손한 분들이 더 많고요. 부자의 계급성은 엄밀합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표시내고 과시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부를 더 감추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조용히 부를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콘크리트라는 거예요. 아파트죠. 꼬마 빌딩 같은 거예요. 돈을 저장하더라도 누가 누군지를 누가 갖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죠. 등기부 등본을 떼보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은밀하게 내가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내가 조용하게 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릇으로 콘크리트를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축장이에요. 예, 주주사회보다 더 심한 건데, 그러면 축장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이 저장하는 거잖아요. 예, 썩지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나중에 꺼내기 좋아야 되잖아요. 황금성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는 1차적으로 축장 자산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뭐 강남가 영원하냐?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사람들이 가장 이게 재밌다고 그러던데, 강남 불패는 아니다. 강남 덜패다. 덜 빠지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강남 덜패. 이게 주거 프리미엄이 이제 주어지는 곳이니까 상대적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남은 뭐 이제 청년이 아니고 사실은 중노년층이 소유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은 건데, 이런 고령자들도 이제 좀 주거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주거 트렌드로 이제 고령자들에서 가장 큰 발견은요, 베이비 부모가 우리나라에서 자산을 축적한 세대잖아요. 재테크를 처음으로 배운 세대들이에요. 이 세대들이 돈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령자로 편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고령자 순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3,000조를 넘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고령자 분들이 뭐 기초연금 그거 받는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요새 나타나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멀티해비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도농 간의 이중 생활을 많이 한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대도시 아파트 팔고 다 싸들고 내려갔어요. 그렇죠. 요새는 안 그럽니다. 귀농하고 그냥 요새는 잘 안 그럽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죠. 그런데 요사이는 대도시 아파트는 그대로 놔두고 지방에다가 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로 이제 시골집을 옛날에는 거주 공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요새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놀이공간으로 생각합니다. 놀이공간? 혹은 레저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고령자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독자 고령층이 많으시죠. 절대로 대도시 아파트를 팔고 가시면 안 돼요. 팔고 가면 안 된다고 위원님이 지금 좋은 그러니까 꿀팁 주셨습니다. 그대로 두시고, 그대로 두고 작은 거 하나 구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싸들고 가면 자산에 손해도 갈 수 있고 하니까 결정적으로 안 싸가는 게 좋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나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일부에 내가 뉴스를 보니까 그 건설 분양가에 조금 뭐 반영해서 뭐 몇 퍼센트 오른다 이런 내용들이 있던데, 집값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얼마만큼 이렇게 반영이 될 이거 거라 보셔야 생각하십니까? 돼.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부동산은 결과 물가예요. 부동산이 오르는 것은 물가에 대한 보상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금리 인상을 유발한 거고 결국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집값 하락 요인입니다. 그 중간에 금리라는 게 매개가 되면서 그러면 언젠가는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반영이 되느냐? 상승기 때 회복세를 접어들어서 상승기 때 한꺼번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영은요. 연속적인 게 아니라 불연속적인 거예요. 이걸 단속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결국 이게 자산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바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시차를 두고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통화가 무한대로 팽창하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명목 가격에 영원한 우하향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저는 좀 잘 견디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솔직히 이제 앞서까지는 저도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낙관론이 더 우세했다면 전문가들이 지금은 이제 약간 비관론이 더 6대 4 정도로 우세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10년 동안 떨어질 거다. 아니다. 곧바로 반등할 거다.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전망은 사실상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지금처럼 드리는데. 조금 더 부채를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면요. 더 이상 안 떨어져요. 집을 사실 분들 보면은 이걸 보통 보면은 바닥을요. 다진다고 표현합니다. 네, 바닥은 보통 세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바닥을 친다는 V자형이에요. 그건 잘 안 나타납니다. MZ세대들이 마음을 크게 다쳤다고 그랬잖아요. 주력 세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큰 지금 중과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갑자기 뛰겠습니까, 시장이? 그렇죠. 그래서 이 V자형으로 나타나기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닥을 지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평평하게. 바닥을 다진다는 것은 한참 매물 소화 과정을 겪는 거예요. 마치 저는 욕조형 L자형이 당분간 진행될 거다. 한참 바닥을 헤맵니다. 그때가 사실하고요. 더 이상 안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6개월에서 길게는 한 2년 정도까지 더 이상 안 올라요. 그럼 정부도 이를 위해 대책은 내놓고 있지만 지금 사실은 270만 원 공급도 그렇고 역부족이란 말이 많은데 맞아요. 적절하다고 보시는가요? 그거는 MZ세대들이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 집 마련에 진입장벽을 낮춰야 되는 것은 그거는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거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이번에 역세권 첫 집이라든지 이런 게 총 한 60만 가구 정도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MZ세대들은 트랙을 한 3개 정도 딱 골라보면 좋을 거예요. 첫 번째 분양을 받아라. 그죠? 분양은 결국 싸게 사는 거니까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급급 매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집값이 어디가 많이 빠지는지 아세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대형이 많이 빠졌죠. 이번에는요 역세권 소형 아파트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갭 투자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역세권 소형 아파트 아니에요? MZ 세대들이 이번에 많이 빠지면 사도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경매로 하는 거예요. 경매는 지금은 안 돼요. 내년 아마 하반기 정도 되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트랙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타이밍보다 가격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은 적어도 한 40% 이상 빠졌어야 되고 고점 대비해서 서울은 한 30% 정도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무조건이 아니라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오늘 지금 바온감 우리 박사님이자 부동산 수석위원님 모시고 이 부동산 진짜 우리 지금 시장의 흐름에 대한 이 트렌드 수업을
수업을 한 클래스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들었던 이야기도 뭐 자꾸 들으면 좋긴 하지만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잘 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 또 오늘 출연해서 좋은 말씀해주신 위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책도 한번 사 읽어보시고 우리 집방구 TV도 계속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